그 3기 신도시 3차, 4차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3차도 사전 청약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덕분에 그래도 분양 기다렸던 분들은 여기 한번 넣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3차는 지금 4,000세대 정도가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4차 같은 경우는 14,000세대 정도가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소개해 주신 지역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3차에서는 하남 교산 지역, 그리고 과천 주안, 4차에서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고양 창릉지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특히 이제 1,000세대 이상이 공급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1,000세대 중에 신혼희망타운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 또한 위치까지 좋죠. 그리고 과천 주안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위치는 너무 좋은데 일반 분양 물량 자체는 좀 적게 되는 거예요. 대신 신혼희망타운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위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많은 수를 분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권 전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군데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지역은 하남 교산 지역, 그리고 과천 주암 지역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공공분양에서 사전 청약 공급 호수를 보게 되면 하남 교산이 1,056세대 정도가 돼요. 그리고 과천 주암이 114세대, 그리고 양주 회천이 825세대예요. 그러니까 공공분양 물량 자체로만 본다면 하남 교산은 그래도 많은 편이 1,000세대가 넘게 있기 때문에, 근데 과천 주암 같은 경우는 1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주 회천은 800세대 정도가 되긴 하는데 위치 자체가 상당히 수도권에서도 북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위치가 기가 막히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양주에서도 좀 위쪽으로 더 네,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위쪽이에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과천 주암 지역이 C1 블럭, C2 블럭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총 1,400세대 정도. 그리고 시흥 하중이 750세대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분양가예요. 하남 교산 지역을 보면 여기 5구 타입이 있는데 5구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9천만 원 정도가 돼요. 공구평 한 24평 정도 되고요. 네, 24평, 25평 정도가 되고, 이제 과천 주암 여기는 8사밖에 없어요. 평형대로 봤을 때 35평형 정도? 35평형이 8억 8천 정도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여기 또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그러네요.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에서 과천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55, 이제 22평, 23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평형대를 가진 게 6억 정도의 분양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흥 하중 같은 경우는 여기도 55예요. 55 기준으로 3억 조금 넘는 금액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를 떠나서 금액만 들어도 참 되게 저렴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교산지구의 하남 교산지구의 위치를 좀 보게 되면 하남 검단산역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쪽까지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남한산성 독립공원도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는 강동구랑 인접해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한 입지가 상당히 좋고 교통까지 개선이 된다면 더더욱 좋아질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를 살펴보면 A2블럭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이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지하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한 군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분양을 받으시게 된다면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고 밑에 푸른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네네. 학교가 들어갈 곳입니다. 학교까지도 가깝고 녹지도 형성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업시설들도 갖춰져 있고 자족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좀 좋은 입지를 형성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남 교산 지구가 상당히 커요. 그러네요. 지금 보여지는 곳이 일부분이거든요. 아마 전체적으로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 또한 상당히 좋은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있어요. 이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우선 30%가 돼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20%, 그리고 기타 지역, 수도권 전역에서 50%를 우선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전 청약 공고일 당시 현재 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 또는 하남시 거주하며 본 청약 공고까지 하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는 여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1년 11월이에요. 11월 18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 분양 자체가 2023년 11월 18일 이후라면 18일만 거주만 하고 있어도 이제 2년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민등록만 저 날짜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거주만 하고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저라면 네, 지원을 해봐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음은 과천 주암지구입니다. 위치만 보더라도 서울에 정말 붙어있는 곳이에요. 서초지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서초랑 바로 붙어있는 곳이고 여기 바로 아래쪽에 경마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서울대공원, 서울랜드가 위치해 있고요. 서울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또한 인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을 예정 중인 거는 과천 주암 C1 블럭, 여기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리고 과천 주암 C2 블럭 같은 경우는 신혼희망타운만 있습니다. 여기 또한 학교가 바로 여기 위치하겠죠. 여기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 있는 곳이 될 거고요. 여기 또한 주택이 다 들어서게 되면 충분히 입지가 더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수도권의 전체 인원이 여기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선 공급 비율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에요. 여기에 100%인데 여기서 만약 미달이 난다. 그러면 다른 기타 지역 수도권의 사람들도 기회가 갈 수가 있는데 미대에 확률이 제로에 가깝죠. 네. 그래서 과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해서 나쁠 거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 또는 과천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과천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분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일 당시에 그냥 과천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거주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전 청약 꼭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신청 일정을 보게 되면 12월 1일에 이제 특별 공급 모집을 시작해서 해당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은 12월 6일부터 이제 모집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당첨자 발표는 12월 23일 발표일이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또 때 당첨이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느낌이겠는데요? 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네, 앞날이죠. 네네. 그래서 당첨만 될 수 있다면 와.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지금 보면 지금 두 지역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딱 지도만 봐도 정말 입지적으로 아주 서울과 가까이 있어서 입지가 되게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 3기 신도시가 아무래도 입주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당첨될 확률도 상당히 좀 낮으니까 요거를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나 그냥 포기를 해버릴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전청약 이거 안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죠.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만약에 당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사전 청약 조건에 조금 진짜 1%라도 해당한다.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시세 차익은 진짜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전 청약 지역별 최종 경쟁률을 보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1차인데 1차에서 인천 계양이 52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성남 복정이 23대 9. 그리고 남양주 진접이 14대 1 정도가 됐어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례가 좀 셌죠. 38대 1 정도가 돼요. 인천 계양은 13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로 가게 되면 이렇게 공급이 있었고 신청한 사람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좀 알기가 어렵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 경쟁률로서 보게 되면 공공분양은 15대 1이에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2.9대 1입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 특히나 더 확률이 높네요. 그쵸.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34대 1 정도 높아요. 성남 신촌도 24대 1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인천 검단이라든지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10대 1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의정부 우정은 1.3대 1이 되죠. 그리고 성남 낙생, 성남 복정, 부천 원종, 군포 대암이, 의왕 월암 여기 있는 지역들도 1대 1은 넘지만 그래도 신혼희망타운으로서 사전청약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해요. 이 말은 이렇게 사전청약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을 때 그 지역 자체가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략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청약 지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지역을 살짝만 피해 가더라도 경쟁률을 좀 줄일 수 있고 내 당첨 확률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되게 경쟁률 되게 낮다. 진짜 생각보다. 낮은데요? 저 정도면 진짜 충분히 해볼만 하겠는데?
그렇죠. 예전에 경쟁이 높았던 곳들은 거의 100대일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경우들도 많죠. 그거는 어. 정말 로또지만 이거는 로또보다도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랑 그리고 내가 여기 거주할 수 있는지 이런 조건들을 잘 따지셔가지고 저는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특히 신이 타는 평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래도 나 저기 마음에 안 들어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내 집 마련을 나는 꼭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나중에 가격도 말씀드릴 테지만 가격적으로도 유리하다면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분양가를 알려주시긴 했는데 인근에 있는 그 아파트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게 또 가장 그쵸. 궁금하죠. 과연 얼마만큼 내가 이걸 분양을 받았을 그렇죠. 때 일단 시세 들어보고 차익을 누릴 수가 있을 그렇죠. 것인가 하는 게 아마 근데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남 교산지구에 이제 A 2블럭이에요. 공공 분양이 4억 9천이에요. 5구 기준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창우동 부영 아파트, 여기가 하남 건단산역 바로 위에 있는 곳이에요. 2055세대 정도가 되고 1994년식이에요. 여기가 7억 5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94년식에 7억 5천. 그리고 신장 더욱의 마을 동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99년식이에요. 여기도 7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청역 앞쪽에 이제 새 아파트가 있어요. 네. 신장 호반 서밋 에듀파크가 있는데 여기는 21년식이에요. 여기가 999세대에 9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매가 없어서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9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호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남 교산 같은 경우 공공분양 가격이 4억 9천이 분양가가 4억 9천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제 생각에 4억에서 5억 정도는 그렇죠. 이점이 있을 것, 이득을 얻고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이게 분양이 완료되고 그리고 실제로 입주하는 시기는 거의 2026년, 7년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시점이면 지금 새 아파트보다 5년에서 6년 정도는 신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랬을 때는 좀 보다 높은 가격에 시세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저 분양가는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본분양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은 추정 분양가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분양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크게 바뀌진 않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 근처에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이 가격 보고 분양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본분양 돼가지고 본청약 9억 막 돼가지고 이래버리면? 그렇죠. 9억 하게 되면 이거는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백조현대 아파트도 방 2개짜리가 저거 막 6억 넘고 막 이런데 여기는 네, 입지가 바로 위에. 보니까 저 신장동이랑 저기가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거든요. 하남 맞아요. 소방서 있는데 저기랑 또 신도시가 원래 맹점이 허허벌판인 게 맹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원래 기존의 생활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데랑 딱 붙어 있잖아요. 저렇게 붙은 데다가 지금 분양을 하는 거고 네네. 저기다 조성을 하니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겠네. 여기는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까 이용계획도 보니까 아래쪽에다가 학교도 집어넣고 뭐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이랬는데 저 A2 블록 저기 A1 블록 바로 위에가 이제 백조 현대 네네. 아파트 있는 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진짜 좋은 거죠. 위로 지하철도 있지, 그쵸. 생활권 오선 이용할 형성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권 형성된 지 20년 정도 지난 어느 정도 필요한 게 다 갖춰진 지역이 위로도 있고 도보권으로도 있고 아래로도 공원하고 학교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자족시설까지 다 있으니까 입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가까워요. 위치랑 입지가 모든 게 다 만족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거죠. 다음은 과천 주암지구요. 여기 또한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딱 봐도 좋네요. 네, 바로 위에 동네가 서초네. 네, 여기 과천 주암 A, 네, C1 블럭이랑 그리고 C2 블럭이 있어요. 여기 위치가 정말 끝내줘요. 경마공원이 바로 아래에 있고 위로는 바로 서초입니다. 서초 바로 위에 서초 힐스가 있는데 24평 기준으로 15억이고 35평 기준으로 17억 정도예요. 그리고 우명 LH 서초 4단지 같은 경우는 13년식인데 여기가 24평 기준으로 15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차를 이용하거나 하게 되면 바로 위가 서울이고 그 옆쪽으로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코스트코, 이마트 또는 그런 상권까지도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최고의 입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분양가가 6억 정도. 와.
이게 지금 전용 5인데 전용 5에 6억 정도예요. 그리고 전용 84 같은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8억 8천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17억 4천 정도 시세를 서초일스가 17억 4천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역을 빼두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서초구 여기는 과천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 때문에 조금 가격이 줄어든다고 해도 아주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 주함이 일단 가장 큰 시세 차익을 낼 것 같네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덤으로 얻을 수 있고 청약 신청 가능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천 사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이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해서 나중에 뭐 환수 조건 있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미 이걸 분양받고 청약 받았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환수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도 가능하다 보니까 자금 여력 자체가 좀 적으신 분들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셔서 시세 차익까지 누리시는 게 좋은 거죠. 시세 차익을 공유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퍼센트지는 한 50% 정도? 가장 짧게 거주를 하고 자녀가 없고 하게 되면 많이 환수가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살 곳이 마련이 되고 주거가 안정이 되고 거기 또한 또 플러스 내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큰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걸 더 중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싸게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지. 싸게 분양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환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싸게 분양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뭐 정부든 어디든 더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거주로 내가 살 집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